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 저번 시간에 좀 나갔었는데요. 7장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의 그 제목은 표본의 결과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이제 밝혀보자 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장에서는 결국은 그 앞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오직 하나의 값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이제 있을 만한 구간을 이제 추정을 해보자. 그리고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 이제 구간 추정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모집단 이제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 구간 추정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예측하는 과정을 우리 이제 통계적 추론이다. 그리고 이런 통계적 추론은 결국은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추정은 결국은 모집단 내에서 이제 추출한 표본의 결과를 이용해서 그 모집단의 이제 모수를 추측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 페이지 여러분들 그 158페이지에 설명하는 거는 이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취업한 학생들의 연봉이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어느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될 건지를 예측을 하는, 추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전 세계 인구가 변하고 있는데 그 인구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5월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된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희망 연봉은 3,200인데 실질적으로 평균으로 봤더니 이제 400이 더 줄어든 2,8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보고 봤더니 한 달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한다요. 계속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이제 A 후보가 지지받는 지지율이 58%고 B 후보가 지지하는 지지율이 42%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론조사의 기관이 이제 발표한 건데, 사실 이것도 신빙성이 이제 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역전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단지 추정인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같은 이제 조사 결과들은 대부분 이제 모집단의 전체를 조사하는 거가 아니라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모집단의 이제 특성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표본을 가지고 얻어진 결과를 이용해서 그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이제 통계적 추론이다 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거나 이제 모집단의 모수가 있을 거고요. 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나 편차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시간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기는 좀 어렵고,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집단으로부터 선택된 일부의 구성 단위만 뽑아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일부의 구성 단위를 뽑는 걸 표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표본의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모집단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 표본의 결과조차도 표본 평균이라든가 표본 분산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추론과 가설 검증이라는 두 가지가 있고요. 분류되고, 추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보는 거고,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건 8장 쪽에서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추정은 결국은 이제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결과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이제 모수를 추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하는 과정은, 추정하는 방법에는 점 추정하고 구간 추정이 있더라. 점은 그 한 점을 찍는 거고, 구간은 어느 정도 범위를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 추정은 오직 한 점을 갖죠. 하나의 값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고, 구간 추정은 모수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고, 모수가 포함되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범위, 모수의 신뢰가 구간을 추정하게 된다. 그래서 추정량이라는 게 있고, 추정치가 있고, 표본 통계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추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식이나 함수식을 말한다. 그 다음에 추정치라고 하는 것은 추정량이라고 하는 공식에 실제 표본의 데이터를 대입시켜서 계산한 결과값을 추정치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과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표본 평균, 표본 분산, 이거를 의미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점 추정으로 할 때는 오직 하나의 그 값으로 모수를 추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추정량으로 주로 이제 표본 평균이라든가 표본 중앙값, 그다음에 혹은 표본의 이제 최빈값,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이 이제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추정량의 이제 선택 기준은 결국은 이제 불편성이라는 게 있고요. 불편성은 편의가 없다는 뜻인데, 주로 이제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와 같다고 보면, 기대값이랑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 추정량의 기대값의 모수와 기대값이 결국 이제 모수하고 같으면 결국 이제 불편성을 만족하는 것이고, 이러지 못한 경우는 추정량의 이제 추정량을 이제 불편 추정량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편 이제 추정량으로 주로 이제 표본 평균이라든가 표본 분산을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이 수식이 공식하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이제 결국은 이제 표본 평균의 기대값,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집단 평균과 같아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요 옆에는 이제 결국은 표본 이제 편의 이제 추정량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고, 이건 이건 편연 추정량의 분포고, 이건 불편 추정량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수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좋은 추정량의 선택 기준은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효율성은 그 결국은 이제 추정량이 이제 그 불편성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분산이 크다면 편의가 있는 추정량보다 더 낫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은 결국은 이제 불편 추정량 중에서
분산값이 이제 작은 그런 추정량을 갖는 거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효율성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효율성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치성인데요. 일치성은 이제 표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추정량이 모수에 일치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 표변의 크기가 계속 많아지면 요 중간에 값하고 평균값하고 일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멀어지면 멀을수록 멀리 이렇게 이제 이 값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멀리 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표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크기 양이 크면 클수록 추정량이 모수에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평균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지는 일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대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들어놨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월 생활비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1,500명 정도의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했대요. 그때 이제 표본 평균이 32만 5천 원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모집단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월 평균 생활비가 될 거고요. 표본은 그 중에 대학생 1,100명을 뽑아서 월 평균 생활비를 본 거고요. 그걸 봤더니 표본 평균은 32만 5천 원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 추정에 의해서 모집단 평균에 대한 추정량으로서는 이제 표준 평균이 만들어졌는데, 이 표준 평균은 결국은 앞전에 설명했던 불편성이라든가 효율성, 일치성의 성질을 갖는 그런 이제 추정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이제 월 생활비를 봤더니 모집단 평균을 봤더니 32만 5천 원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값만으로도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요. 그러면 이런 점 추정은 그러면 결국은 추정량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한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한 점을 이제 추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 추정의 이제 추정량으로 주로 이제 표본 이제 평균을 사용을 하게 되고, 앞전에 우리가 이런 조사를 보면 결국은 이제 표본을 선택해서 이제 그 추정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추정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분산의 정보도 없기 때문에 요 모집단의 평균이 추정하는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점 추정은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그 점 추정에 대한 모집단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의 값, 그러니까 표본 평균으로 모수를 추정을 한다면 결국은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이 그 모집단 평균과 얼마나 가깝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까운 정도가 정확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단점들을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모수의 신뢰 구간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알아낼 수 있지만요.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모집단 전체가 다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다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가 아주 많은 경우에 정확한 모집단 평균, 모평균을 알 수가 이제 없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집단 평균이 있을 만한 구간을 추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선 이제 통계조사 일인 경우를 우리가 따져보면, 이제 학생의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계산한 표본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이제 일치를 하겠죠. 그래서 A 대학생의 경영학과 학생들의 평균 키, 그다음에 이제 통계조사의 목적인데, 모집단은 A 대학 경영학과 학생의 전체 키가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은 결국은 모집단 평균과 일치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조사 2번인 경우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의 전체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표본을 선택하는 거죠. 표본을 선택하는데, 그 표본의 크기가 결국은 모집단보다 적은 값으로 해서 표본을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표본 평균을 실제 모집단 평균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약간의 오차가 또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평균 키를 보고 싶은데, 모집단을 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우리 대학의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대학생 전체의 키를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불가능한 거니까 결국은 모집단 평균과 일치성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전체하고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차가 표본 오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또 다른 이제 추정 오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오차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구간 추정에 있어서는 이제 점 추정과는 다르게 모수가 포함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적인 이제 그 기대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이제 모수를 추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간 추정 안에 이제 모수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은 결국은 이제 구간 추정, 그러니까 모집단 평균에 대한 구간의 추정은 어느 범위를 갖고 게 되고요. 일정한 간격을 갖고, 그리고 그 중심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하위 구간과 하한값, 이 구간에 대한 하한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상한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한값과 상한값의 어느 범위를 가지고 있는 평균이 존재한다. 그 구간을 추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추정을 하게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추정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고, 그 구간에 대한 신뢰성의 크기를 우리는 이제 확률로 표현하게 되는데, 확률도 마찬가지로 100%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각각에 대한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1로 봤을 때 오차를 빼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알파 값은 이제 오차 확률로서 이제 그 표본에서 나타나는 그런 필연적인 그 표본 오차를 의미를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구간 내 계산을 할 때 모집단의 평균을 U라고 이제 이렇게 본 거죠. 평균을. 그리고 L과 U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그 오차에 그 범위가 퍼센테이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퍼센테이지는 우리가 신뢰 수준을 의미하더라. 결국은 우리 요 그 구간에 대한 평균에 대한 구간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신뢰 수준이 결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요 알파 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신뢰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0.05의 값을 갖는 알파 값이 0.05를 갖는 값인 경우에는 신뢰 수준이 95% 정도의 신뢰 수준 값을 갖는다. 그래서 L과 U 사이의 구간의 무집단 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밑에 식처럼 식 7-1처럼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어느 한 학생이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키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100% 자신이 있게 우리가 이제 예계를 한다라고 보면, 예를 들면 뭐 평균 키가 1m 이상, 2m 이하가 될 거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평균 키를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100%라고 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 수준이 100%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 수준을 높게 하려면 신뢰 구간의 폭을 넓게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여기는 1m에서 2m 이하잖아요. 그죠? 이 구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뢰 수준은 더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죠? 어쨌거나 요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모집단에서 그 추출한 표본의 결과를 이용해서 그 모집단의 모수를 추측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오차 확률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를 감수하더라도 의미 있는 신뢰 구간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오차는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오차를 감수하면서라도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추정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점추정하고 이제 구간 추정하고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제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이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L과 U를 추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한값이나 상한값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은 이제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달라진다는 거는 이제 달라지는 것은 이제 동일한 크기의 신뢰 수준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표본에 따라서 우리가 추정한 L과 U 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 L과 U 사이에 확률이 95%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95%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추정된 구간이 L과 U 사이에 결국은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성 수준이 95%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나머지는 뭐 그 앞에 했던 내용 정리한 겁니다. 결국은 모집단 평균에 대한 신뢰
실내 구간을 추정할 때는 결국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모집단의 이제 표준 편차의 이제 실제 값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통계량의 표본 분포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 표준 편차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모르고 있을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 모집단의 정규 분포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게 이제 된다면 표본 평균은 당연히 정규 분포에 따르지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이제 얼마만큼 되느냐, 충분히 되느냐에 따라서 정규 분포를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중심의 극한 정리 이론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집단의 평균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표준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이제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에도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T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정규 분포가 아닌 T 분포를 사용해서 이제 실내 구간 추정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앞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도 실내 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T 분포를 가지고 이제 T 분포는 이제 정규 분포에 접근해서 정규 분포로 이용할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가 있고, 이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모집단과 편차 대신에 결국은 이제 표본의 표준 편차를 우리는 이제 이용한다. 그래서 앞전에 모집단의 이제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용했었는데, 이것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뒤에 또 다시 정리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고, 이 경우에 이제 구간 추정에서 표본 평균에 대한 그 표본 평균 분포를 우리가 살펴보면 밑에 표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표본이 이제 3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죠? 모집단의 정규 분포에 따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던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집단의 정규 분포에 따를 경우에 표본이 적어도 요 기준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는 비모수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표본이 높은 경우는 정규 분포를 따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집단의 정규 분포에 따르는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 모집단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에 표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표본의 크기가 표본 평균의 이제 분포인 이제 정규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L과 U 값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평균 값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정규 분포를 표현을 했더니 이렇게 되고 L과 U 값을 갖더라. 그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Z값하고 L값하고 U값을 계산을 했을 때 이 안에 값, 그리고 이 범위는
0.95%의 그러니까 95%의 편차를, 그러니까 95%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95%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이 구간을 표시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앞전에 이제 있었던 그림을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95%의 신뢰성을 갖는 그 범위를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러면 그 위치는 그럼 어디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가운데는 이제 중심이 0이고요, 평균이. 그때 95%의 범위가 그럼 어디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1에서, 전체가 1이니까 1에서 요 0.5%, 그러니까 그 95%니까 0.5%가 되겠죠? 그죠? 0.5% 정도를 90%니까 95%니까 5% 부분이죠. 5% 부분. 5% 부분을 뺀 거죠. 뺐더니 0.95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0.95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를 계산해서 이 밑에 L값하고 그 다음에 6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까지 범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범위가 결국은 뭐다? 95%의 신뢰성을 갖는 그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거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거는 아까 계산했던 식이고요. 그 다음에 Z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평균하고 이제 표준 편차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Z값이 구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대입을 시켜서 범위를 본 거고요. Z값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구간 추정의 표본법으로 바꾸어서 표본 평균에 대한 값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요 식 7-3에다가 모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부등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제 수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구간에 이제 그 구간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이제 95% 정도의 신뢰 구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값을 넣어서 n값하고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갖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구간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95%의 신뢰성 구간을 갖는 범위가 되겠죠. 평균이, 이 평균의 95%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범위가 될 겁니다. 자, 아이고, 좀 쉬었다가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